저희 친정엄마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2에서 3일 간격으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외동딸이라서 친정엄마를 챙길 사람이 제 하나뿐인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외동이 아니었어요. 제 위로 오빠가 한 분 있었는데 오빠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면서 제가 외동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와 논의 말미에 친정엄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계획입니다. 저는 2에서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모셔가고 있으며 자주 친정엄마를 챙기고 있습니다. 신부전증 환자용 식단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당뇨 초기이기도 합니다. 신장기증을 받기 전까지는 엄마의 병간호라도 철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제 모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누이 때문이에요. 시누이는 본인의 딸에 대한 애정이 없고 자주 우리 집에 애를 맡겨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 딸은 조카보다 2살이 어리지만 함께 노는 것을 즐기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가 자신의 조카를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것처럼 맡기는 경우였어요. 때로는 2에서 3일 동안 맡기기도 했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마치 자신의 조카를 돌보는 것처럼 했었어요. 와서 맡긴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를 보면서 겸사겸사 봐주는 거라 괜찮긴 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조카를 보면서 시어머니도 제가 친정엄마를 간호하러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한 번은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시누이에게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누이를 따로 불러서 아이들의 눈과 귀를 피해 이야기했죠. 형님, 우리 애랑 지연이가 또래 와서 같이 잘 놀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매일같이 우리 집에 맡겨놓고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친정엄마 병간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치고 힘들어 하는데요. 제 사정도 특별한 게 아니라 하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아이 한 명 더 키우는 일은 보기보다 지출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우리 딸 지연이는 너무 예쁜데도 자주 맡기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연이도 매일 엄마 없이 집에 있어서 종종 외로워하지요. 아, 많이 컸다. 예전에는 군말 없이 받아주더니 이제는 우리 식구가 되어 더욱 더 뻔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친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은 아니에요. 애 하나 맡기는 것이 힘들냐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성격이 다 그런가 봐요. 때때로 과일이나 주스 같은 걸 사와야지요. 애들이 간식거리를 사다 주면 돼. 또 뭐가 필요해? 애들도 같이 크면 더 좋아.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좀 마, 형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제 사정 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됐고, 옳게면 옳게라고 대답해. 형님이 하는 말에는 내내 하면 되는 거야? 마치 내가 뭐 잘못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하니까 영 불쾌해. 옳게,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시누이는 이렇게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친 거였어요. 그 후로도 시누이와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이런 식이라 대화가 통할 리가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시누이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을 꺼내면 싸움만 되었어요. 이에 대해 답답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당신 어차피 집에 있는데 하나 더 봐주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세야? 진짜 적당히 좀 해.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이 친정 엄마 챙긴다고 매일같이 친정에 가니까 힘든 거 아니야. 진정 챙길 시간에 집에서 애들이랑 우리 식구들 챙기면 그렇게 힘들겠어? 아, 이런 말 듣기 싫으면 애초에 말을 꺼내지 말든가. 남편마저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는 그제서야 아차 싶은 것이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제가 친정 엄마의 병간호를 해주는 핑계로 시누이 애를 봐주라고 요청하던 사람이 노골적인 것 같아서요. 나는 친정 엄마가 병을 앓고 있으니 시댁에 아이를 맡아 키워야 한다는 게 공평한 건가요? 그래서 나는 시누이와 남편이 그런 식으로 조카를 모든 일에 대해 말해서 너무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시댁의 권리일 것 같이 생각하고
나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주 싸웠었죠. 친정 엄마가 아픈데 살펴주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모든 것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돌봐주지 못한 채 그런 일을 요구하다니 왜 그렇게 당당한 걸까요? 뭐 내가 못 말을 했니? 솔직히 말해 매일같이 친정에 가서 밥을 해주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진정한 엄마와 함께 사는 거고 우리와 사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난 충분히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계속 이런 식으로 비교하려 한다면 그만해. 어차피 내 말이 맞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친정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당신과 살면 당신이나 시어머니만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건 이해해야 해? 아, 그게 대체 어느 시대의 사고 방식인지. 정말 어이가 없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 어이없는 건 내가 어이가 없어. 하나를 아내라고 집안을 비워버리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매일같이 바빠서 정말 어이가 없어. 당신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 잘하는지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시작부터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당신만 그렇게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건지 궁금하게 느껴져요. 남편과도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화가 나서 혼자서 불평하는 일이 빈번해요. 사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저도 이제는 그냥 남편이 변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남편과 시누이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포함시켜야 했어요. 전 언제부터인가 시누이의 아이를 돌볼 종류가 되어버렸죠. 수 없다고 말한 시점부터 온 시댁 식구들이 싹 다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저의 사정을 시어머니는 유난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투석까지 하시는데도 그걸 걱정하기보다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가 저도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매번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가능한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아유, 너는 허구한 날 너희 친정엄마 쫓아다니는 나고 지각이니 내가 오늘 장아찌 담그는 거 도우라고 일찍 오라고 했잖아. 너희 엄마가 심장이 아픈 거지 걷지를 못하는 거니? 혼자서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그러지 말고 시댁에도 신경 좀 써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아프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 엄마를 병원에서 간호한다고 해서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정에 가서 식사 챙겨드리는 만큼 시댁에도 자주 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빠도 챙기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누이에도 계속해서 돌보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시누이의 애를 매일 돌볼준다고 하면 다들 믿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오히려 욕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한 말들을 해주시는 건가요? 감사한 것도 몰라주시면서 이러시다니요. 말씀하시면서 나 역시 답답하네요. 아유, 말을 퉁명스럽게 하셔서 정말 잘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시부모님을 우선하는 적이 있었나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매번 시부모님 행사에 냉담하게 참석하면서 친정 어머님만 그렇게 챙길 수 있다고요. 너무나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마도 무례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 시부모님 행사에 냉담하게 참석했습니까요? 말을 이렇게 되뇌이고 계시면 저의 처남에 아예 보이지 않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돌봐야 할 텐데 어머님께서 손녀를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저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네, 엄마. 병가 나니까 시댁에도 똑같이 시키는 거 아니야.
여자는 자꾸로 시집 오면 추위가 외인이다. 네, 엄마도 시집간 딸 불러들이는 거 양심에 안 질리신다니 어찌 자기밖에 모르신다니 철어나. 큰 아들이 세상이 등지지. 저렇게 엄마가 차기만 알고 남 생각은 안 하니까.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 아픔을 함부로 말하시냐고요? 그러자 신우는 또 언제 왔는지 자기 엄마 편을 들며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고 더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옳게, 내가 저번에도 경고했지? 기어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선을 넘어가죠. 어디서 우리 엄마에게 큰 소리를 쳐서 엄마가 틀린 말을 한 적도 없다는데요. 이것 또한 엄연히 폭언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해 두었는데 이를 나중에 이혼할 때 사용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 대해 완전히 무서운 사람으로 말하며 욕을 했지만 조금은 깨닫는 모습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소 강하게 말했지만 제가 한 말들은 모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몇 번을 반복해도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누이가 유난히 둘이서 자주 놀러 나가는 것이 늘어났다. 최근 들어서 특히 자주 그랬다. 나는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했지만 둘은 내 반응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노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우리 집에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나갔다. 나는 아이 둘을 돌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카가 집에 있는 숙제가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잠시 가방을 가져오러 갔다가 시누이 집 앞에 스티로폼 박스 택배가 와 있는 것을 보았다. 음식인 듯해 보이는 무언가를 하다가 택배 송장을 확인했더니 오징어 같았어요. 날이 더운 것을 감안하여 금방 상할 것 같아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아이를 맡기고 밖에 나가려는 시누이가 찝찝하기에 그냥 문 앞에 놓고 돌아왔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 오징어가 상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매우 나겠다고 생각하여 한번 경험해보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저녁이 늦어지고 남편과 시누이가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아서 시간을 맞춰 조카를 데리러 시누이의 집에 향했죠. 그런데 제가 두고 온 오징어가 생각보다 큰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시누이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기에요. 가보니까 시누이가 본인 시어머니에게 혼쭐이 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남편도 그 옆에 서서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상한 오징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너 며칠째 내 연락도 다 씹고 소녀 좀 보여달라고 해도 매번 밖에서 약속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있었냐. 너의 생각해서 제일 좋은 오징어를 보낸 건데 오늘 새벽에 도착한다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봐야 말이지 너희 시아버지가 애써 새벽부터 챙겨보낸 건데 어찌 이리 성의가 없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의 시아버지는 해산물 유통업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올라갈 날짜에 맞춰 오징어를 보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미리 연락하고 왔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바깥 약속 때문에 자신의 시어머니가 올라오는 날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랬어요. 저 역시 들었던 거라 뭔 약속이냐고요? 제가 한 달 정도 더 있을 거라고 미리 말했는데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었나 봐. 얘가 진짜 아주 건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손녀는 왜 동생네 집에 맡기고 다니는지도 이해가 안 가네요. 타락하다 보니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고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정신이 팔려있는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지경이었어요. 제가 조카를 방에 들어가게 하자 남편이어서 자리를 피하자고 등을 떠밀었지만 저는 바로 나가지 않고 일부러 잠시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말을 걸더라고 해요. 우리 며느리가 옳게 되시는 분이죠? 아휴, 우리 손녀딸 봐주느라 고생이 많아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왔었는데요.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조카를 맡겨두고 매일 같이 놀러 다니세요. 제가 힘들기도 하고 조카도 좀 안 돼 보여서 이러지 마시라고 해도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왜 우리 시어머니한테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매일 같이 놀러 다녔어?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잘 보는데 올케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줘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이번 주만 해도 일주일 내내 제가 조카를 돌봤으니까요. 아침 일찍 와서 맡기고 저녁 늦은 시간에 데리고 오라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형님, 솔직히 사돈어른도 이런 거 다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카가 어떻게 자라고 있고 형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돈어른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누이가 말이 막힌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있었던 일만 말한 것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제게 화를 쏘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에 불을 켜고 시누이를 노려보고 있어서 시누이도 더 이상 성질을 부릴 수 없었어요. 결국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시누이를 보고 나는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추석이 다가왔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친정엄마의 투석 날짜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랬어요. 시댁 식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럿이 저를 타박하려고 덤벼서 가급적 추석 당일에 시댁에 늦게 가고 싶진 않았지만 친정엄마의 추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전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했던 대로 시댁 식구들의 저에 대한 태도가 더럽고 비방적이었지만 책임을 피하기 싫어서 더욱 힘들어도 미리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좀 말 조심 안 하면 우리 친정엄마를 향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기가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욕 먹을까봐 저는 비록 힘들어도 열심히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웃긴 게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여자가 자기 처가 부모들을 잘 대하면 욕을 먹고 시어머니 가족을 잘 대하면 효부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명절이면 진짜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싶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당연한 듯이 집안일을 할 생각은 없고 심지어 시어머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누이도 성 차려놓으면 그제서야 와서 먹고만 해요. 제가 결혼한 게 노예 계약을 한 게 아닌데 시어머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날 뿐이에요. 어쨌든 저는 친정엄마의 투병을 도우려고 추석 전날부터 요리를 하고 있어야 해요. 추석 요리를 준비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두 구입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반나절 동안은 내내 재료를 손질하고 이후 남은 반나절 동안은 요리를 쉽게 하기 위해 재료를 썰고 준비해 두었죠. 그리고 추석 전날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미리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해하며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에게 조금 웃겨 보였지만 저는 그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역할임을 알고 있었어요. 뒤에선 다른 말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편하게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추석 음식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여러 번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리 와서 모든 걸 준비해 두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음식을 데워 상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날은 우리 엄마가 투석을 받는 날이라서 병원 예약이 이미 되어 있어 변경할 수 없으니 그날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하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다툴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추석 전날에 대다수의 음식을 모두 준비할 수 있었죠. 당일에는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온 후 미리 다 만들어져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도록 해두었어요. 그리고 추석 아침에 일찍 친정엄마를 모셔서 병원으로 갔어요.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성격을 잘 아셔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딸아, 오늘 추석인데 시댁에 가서 머물러서 예쁨도 받고 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할 거야. 엄마가 아파하고 너를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오늘은 정말로 엄마 혼자 와도 괜찮은 날이었는데 엄마가 아파서 너에게 힘들게 해서 미안한 것 같아서. 내일은 투정이 예약되어 있어서 엊그제부터 시댁에 일찍 가서 늦게까지 머무를 거예요. 음식을 사서 왔어요. 오늘 추석상에 들어갈 음식인데 시댁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아주 많이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뭐라고 하실 것 같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친정 엄마도 어느 정도 안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추석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친정 엄마를 모셔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챙겨드리고 바쁘게 나와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음식도 다 준비해 두었고 며칠 전에 시어머니에게 친정 엄마의 투석 결정을 말씀해 두었으니 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발견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 당장 나가. 어느 집 며느리가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추석을 지낸다고 시댁에 들어오겠느냐? 아주 못 배워 먹었어. 오늘 너의 머리 바르게 고쳐야겠다. 밖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호통에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뒤돌아 나가려 했지만 곧이어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 오히려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친정에 일찍 갈게요. 안 그랬어도 저도 슬슬 친정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얼굴을 볼 일은 더 이상 없을 거고요. 당신 미친 딸, 아들한테 소송 걸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실을 다 까발릴 테니까 심장을 잘 붙들어 매고 계세요. 나중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빌지 마세요. 저가 지금 나 해코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살려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 아우, 너 정신이 완전히 어떻게 됐는지 알겠구나. 감히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너야말로 오늘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어디서 이런 며느리가 들어온 거야? 진짜, 옳게. 지금의 너의 말버릇은 무엇이길래? 얼마 전에는 우리 시어머니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까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달라고 하네. 이거 진짜 내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너 같은 아이는 혼쭐이나 봐야 해. 당신 명절에 늦게 나타나면 먼저 사죄부터 드려야지.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장 우리 어머니께 죄송하다 말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잘해. 아내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타박하니 내가 뭐라도 된 기분이니? 남자가 진짜로 한심하다. 안심해. 그리고 형님,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한 적 있었습니까? 매일 같이 조카를 맡기고 아침부터 밤까지 밖을 돌아다니는 형태로서 맞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당신들에게 볼 일이 없으며 곧 뒤바뀌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모습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바로 집으로 돌아가 딸을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 구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본 결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시누이가 자주 집을 비우곤 했죠. 제가 그 둘의 행동을 의심해서 확실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누이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도 둘은 서로 속삭일 때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남편과 시누이는 마치 큰 비밀을 숨기는 듯이 얼버무리고 숨기는 행동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다가가려 할 때 저를 피하듯 동작해 그 모습이 참으로 싫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무시당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만약 남편이 정말로 제게 배신을 한다거나 밖에서 수상한 일을 한다고 생각되면 더 화가 나겠죠? 결국 어느 날 몰래 아이를 돌볼 이모를 고용한 후 놀러 나가는 남편과 시누이를 쫓았어요. 제가 쫓아간 채로 두 사람은 집을 멀리 떠나고 나서 바로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자기야, 기다리고 있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지금 둘이 어디 있어? 응, 거기로 바로 갈게. 오래 안 걸릴 거야? 자기야. 응, 누나랑 같이 가고 있어? 아, 몰래 나왔다고 고생했지? 뭐야,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통화를 듣고 나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시누이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직감은 치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하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요. 둘 다 불륜을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누이의 통화 상대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통화 상대에게 누나랑 같이 가겠다고 말했으니 무언가 이상했어요. 보통 불륜이라면 둘이서 몰래 만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서 남편과 시누이의 뒤를 따라가 봤어요. 어떤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지 직접 보아야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꽤 근교까지 나가서 어느 큰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 룸을 잡아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것 같았어요. 전 들어가서 그 소리가 들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대화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자기야, 얼굴을 보니 정말 좋아. 가은이도 잘 있었고 둘 다 보고 싶었잖아. 자기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내가 음식을 먹여줄게. 그러자 시누이의 상간남 같은 사람이 자기 소리를 하며 우리 자기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나 우리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알지? 우리 자기는 나 만나면 이렇게 꼼꼼히 챙겨줘서 정말 좋아해. 상간남의 말소리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뜻을 또 제 남편이 했어요. 가은아,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지? 집에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나오고 싶더라니까. 자기는 어때? 자기도 집에 있는 거 너무 지겹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찾아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게, 나도 자기를 만난 뒤로 좀 숨 쉬겠다는데 오늘만 해도 남편이 집에 좀 있으라고 하는 걸 뿌리치고 나왔어. 난 벌써 마음이 떠났는데 나한테 아주 목을 맨다니까? 룸에 있는 4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저는 이 상황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단번에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명이 떠드는 이야기를 한참 들어보니 하나하나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았어요. 그래, 우리 초등학교 때 정연이가 여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동네방네 같이 찾아줬잖아. 가은이가 어릴 때 길을 얼마나 잘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때 문방구에서 가은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걸 찾았잖아. 정말 추억이라니까. 맞아. 자기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 내 동생, 가은이가 찾아줬는데 보고 나니 그때부터 가슴이 떨렸어. 소심해서 말을 못한 게 후회돼.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야기를 듣다가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자 선후배였다니 좋았어요. 서로 남매지간이었어. 시누이와 남자친구 정연이, 남편과 여동생 정연이의 가은이가 서로 불륜을 하고 있었어. 남매끼리 쌍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깨달았을 때 제가 비명을 지를 것 같아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만으로 충격이었는데 이렇게 인간다운 행동조차 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줄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시누이와 남편은 4명이 모여 친해지고 오해든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이 사실에 경악하여 놀라서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사실 바로 그 순간에라도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남편과 시누이의 머리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사진이나 녹음을 할지 고민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룸 예약이 비쌌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서빙을 하러 들어오거나 제 룸을 지나가며 확인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 식사가 다 끝나고 나와서 시끄러울까봐 초조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레스토랑 사장님께 제 사정을 설명하기로 결심했어요.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방법이 없어서 차선책이었어요. 혼자 고민 끝에 사장님께 말을 걸어야 한다고 결심했죠.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분이셨는데 알겠다고 하셔서 제가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룸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제 남편이거든요. 제가 감으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바람을 피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시누이랑 같이 쌍으로요. 이 정도로 쟤를 우습게 볼 줄은 몰라서 제가 그 현장을 꼭 증거로 남겨야겠는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룸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직원분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장 촬영과 녹음만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제가 연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눈치를 챙기고 있다 해도 굳어진 남편 모습을 보기 싫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모르게 몸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다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실은 우리 가게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참 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 남편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때 증거를 찾아냈었거든요.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려요.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우리 가게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뒷일을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직원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보낼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결코 가게나 사장님에게 피해를 줄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켰어요. 혹시 몰라서 제 말도 녹음하셔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은 룸에 계신 서빙과 직원에게 제 핸드폰을 건넸어요. 몰래 촬영을 하고 녹음도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제 사정을 들어준 직원분도 협조를 해주셔서 조금 후에 룸 안에서 4명을 촬영하고 녹음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과 직원분께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4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일단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증거는 확보되었으니 나래이와 친정집으로 갈 계획도 세웠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보고 상간녀 소송 준비도 했어요. 또한 이혼 소송도 별도로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에 추석이 다가왔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짜고짜 저렇게 고함을 지르며 시댁에서 쫓겨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을 나오려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고 나왔습니다. 신우와 남편이 어마어마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중에 더 강하게 보복을 하려고 참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른 체 하며 시모 앞에서 며느리 역할을 하며 추석 음식을 준비하고 엄마가 투석하러 갔다 온 것인데 그 사실도 모르고 지랄을 떨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는 놀란 표정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딸과 함께 즉시 친정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마지막에 기는 좋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소장하러 간 후에 남편과 시누이가 제게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당신이 크게 오해한 거야? 바람을 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초등학교 때 알던 동생을 만나서 자주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근데 그걸 바람 피웠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억울해. 여보, 그러지 말고 소송 좀 취해줘.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나 진짜 곤란하단 말야. 아니, 이거 큰 오해예요. 이 소송이 시작된 거 우리 남편이 알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둘이 이혼할까봐 걱정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소송 조치 좀 취해야 해.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야? 올케에게 고마워했는데 그런 식으로 화풀어서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해. 자기들 입장만 고려하는 건 아니지 않아? 당신이랑 형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바람 피우고 집에서는 나를 도맡아 대고 그런 사람들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지. 형님 말 좀 바로 하세요. 형님이 고마워한다고? 그랬으면 저랑 다툴 일도 없었겠죠? 남편이랑 형님이 징그러워. 그렇게 행동하면서 둘이 다투면 남매끼리는 욕만 나누게 돼.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겠어. 인식도 없었다는 게 정말 끔찍해요. 인간이면 인간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편이랑 형님 말을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어서 돌아가시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후대에게 혼을 내었어요. 제가 불륜 사실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화를 내니 남편과 시누이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붙들고 빌고 싶어 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마저도 사색이 되어서 제 앞에서 객거품을 물게 된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네에 친분이 있는 엄마들에게 시댁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어요. 주연이 어머니, 왜 그렇게 얼굴이 반쪽이 되었나요? 최근에 잘 안 보이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언니, 정말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정말 못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얼른 말해봐.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매일 보던 사람이 안 보이니 걱정도 되고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거 증거 잡는다고 요새 정신이 없어요? 어머나, 정말 미친 놈이 있네요. 그 자식이 주연이 엄마가 권했던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의 꼬리를 밟았어요. 밟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던 신부분요. 매일 저한테 맡기고 밖에서 놀러 다니고 제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시누이인데요. 글쎄, 그 시누이가 제 남편이랑 같이 초등학교 동창이자 남매를 만나서 쌍으로 바람을 피고 있어서 진짜 기가 차네요. 어머, 쌍으로요? 초등학교 동창이자 남매라고요? 아우, 뭘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누이랑 남편이는 남매이고 초등학교 동창인 다른 남매도 있어서 그 넷이서 둘둘이 쌍으로 불륜을 한다는 거예요. 저지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경악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고 당황스러웠어요. 증거를 잡아 소송도 했지만 정말 너무 괴로웠고 고생했어요. 억울하고 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정말 인간의 탈을 쓴 그 사람들이네요. 엄마, 남편, 시누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지금 엄마는 어디에 있나요? 주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주연이와 쟤는 친정 엄마네로 옮겨왔어요. 그곳까지 남편과 시누이가 찾아왔지만요. 정말 끔찍하단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반쪽이 된 거죠? 아이고, 정말 안 됐어요. 주연이 엄마라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지금은 주연이랑 같이 마음 챙기는 게 먼저지요. 그러다가 정말로 몸이 상한대요. 아휴, 남편이랑 시누이라는 연놈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쿵저러쿵 저와 친한 존재로 지내던 엄마들이 그간의 사정을 물어봤을 때 저는 아주 가감없이 모두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차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1대1로 제의를 하고 호소하는 정도로는요. 명예의 손으로 뒤집힐 수도 없거든요. 저는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아이만 보면서 아는 엄마들이 많아져서 얼마든지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어요. 남매가 쌍으로 불륜을 벌인다는 사실은 매우 자극적이었기에 동네에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제게 다가왔어요. 물어나,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아들과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던데 그거 아직 소송 끝난 게 아니잖아.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정말 곤란해. 시어머니는 최근에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저에게 나와 얘기하러 온 게였어요. 최근에는 다단계 상품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성공적이어서 시어머니가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퍼지자 할머니들이 시어머니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신이 없다니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아들과 딸 둘이서 4명이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못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사라지나요? 제가 했던 일이 여전히 잘못된 것처럼 생각돼요. 매도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결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방금 전에는 내가 당황해서 그런 거였어. 그래, 나가 아들이나 딸이 미쳤나 봐. 그래도 명백히 반성할 거니까 부탁이야. 적어도 동네 사람들에게 헛소문이라는 말 한 번 해줘. 내가 당장 입에 풀칠할 돈이 없어졌다는 사정을 이해해줘. 이렇게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아까는 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형님 같은 사람들은 결코 반성하지 않아. 반성할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왜 어머니를 위해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 평소에 조금이라도 잘해준 일이 있는지요? 계셔요. 매일같이 친정엄마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자네가 어떻게 어머니 편을 들어드리겠느냐고 제안했는데 그건 자네 스스로 만든 상황이니까 스스로 해야지. 아줌마가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붙들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나는 그걸 뿌리치고 계속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논란을 일으켰지. 엄청나게 싸가지가 불렀다가 바닥에 주저앉다가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렇지만 나는 수장을 취하려고 계속 노력할 생각은 없어. 아니었습니다. 소송은 조용히 진행되었고 판결을 앞둔 하루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내가 참으로 후회해.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버린다니 정말 미친 짓이었지?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얼마 전에 회사에서도 해고되었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무서워.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용서해줘. 농담이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인정해야겠네. 난 당신을 계속해서 서운하고 상처받게 했어.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지? 무조건 시댁 식구들의 편만 되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지켜주는 방벽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시댁의 편만 들면서 나를 타박하고 내 자존감을 상처주고 이렇게 바람까지 피다니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정말 아깝다. 소송을 제기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렇게 힘들면 그 여자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서 남편의 연락을 차단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해서 더 이상 연락을 주고 받을 일도 없었어요. 결국 상간녀 소송에서도 이겼고 이혼 소송에서도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아 이혼하게 되었죠. 현재는 친정 엄마 댁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딸을 키우고 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된 뒤 저를 도와주신 레스토랑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또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장님은 다행스럽게도 잘 해결되어서 안심이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이 일로 너무 마음을 상하지 말고
무조건 친정 엄마와 딸과 행복한 일만 생각하라고도 하셨어요.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 대해서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엄마와 딸을 소중히